옥시 부인전 13화가 방송되었는데요. 단사마를 남겨두고 드디어 박준기와 태영이 첫 대면을 하게 되었습니다. 박준기는 소혜로부터 태영이 가짜 양반의 도망노비라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요. 그에게 있어 태영은 눈의 가시였죠. 자신이 비리를 행하는 모든 과정에 있어 태영이 늘 방해가 되었는데요. 이번 만수삼 사기 사건에 있어서도 같은 상황이죠. 박준기가 청수현으로 내려오게 된 건 승휘와 태영의 숨은 계략이 있었는데요. 두 사람은 소혜를 통해 박준기를 청수현으로 내려오게 만들었죠. 소혜는 구더기를 너무나 잡고 싶어 했는데요. 그의 간절한 마음을 이용한 것입니다. 바로 박준기가 구더기를 잡아 한양에 감금하고 있다는 것이죠. 소혜는 그들 연기에 속아 넘어갔고 예상대로 한양으로 향했는데요. 그 결과는 박준기가 급히 청수현으로 내려오는 결과를 만들었습니다. 태영과 승휘는 왜 박준기를 청수현으로 불러들인 걸까요? 승희는 태영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소혜가 한양에 갔는데 소식이 올 때가 됐는데 왜 이리 조용하냐는 것이죠. 그런데 예상대로 박준기가 청수현의 모습을 드러낸 것입니다. 이제부터 태영과 박준기의 본격적인 두뇌 싸움이 시작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과연 승자는 누가 될까요? 청수현에는 오히려 사기 사건으로 인해 모두가 한마음이 되는 것 같은데요. 양반은 곡식을 풀어 서로 나눔을 시작했죠. 현감의 꾀임에 속아 사기 사건의 중심에 서 있는 홍씨 부인은 태영에 살려달라며 매달리기 시작했는데요. 자신을 구해줄 수 있는 사람은 태영뿐이라는 것입니다. 청수현은 태영 손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듯 보이죠. 14화 예고편을 보면 박준기와 김낙수가 이를 꾸미는 듯 보이는데요. 그들에게 있어 더 이상 태영의 진짜 정체는 중요하지 않은 듯 보이죠. 김낙수는 박준기에게 태영을 노비로 몰아갈까요? 라고 물어보는데요. 박준기는 준비한 대로 실행하라고 지시를 하죠. 또 다른 장면에서는 만석이가 관아에서 곤장을 맞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현재로서 정확한 사유는 알 수 없지만 이 또한 태영을 잡으려는 시도로 보입니다. 하지만 법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태영인데요. 그는 박준기가 아무리 호판대감이라 하더라도 법까지는 잘 알지 못할 거라고 얘기를 하죠. 아무리 노비라 하더라도 재판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현감 마음대로 죽일 수는 없는 상황이죠. 태영은 이미 한양에서 날고긴다던 외지부를 이긴 적이 있는데요. 이번 사건에서도 완벽한 법조문을 읊으며 만석이를 구해내지 않을까 싶습니다. 박준기는 자신 뜻대로 되지 않자 최후의 방법을 사용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바로 태영을 구더기로 몰아가는 것입니다. 태영이 죽어야 자신들이 살기 때문이죠. 이것이 아마도 1화에서 나왔던 태영의 재판 장면과 연결되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태영은 1화에서 자신 손을 오라로 묶으려던 관군에게 이렇게 얘기했었는데요. 자신은 죄가 있어서가 아니라 죄가 있다고 오해를 받아 재판받으러 가는 중이라고 말이죠. 더구나 오라를 묶어서는 안 되는 사람에게 사용하면 장 60대를 맞는다고 말하는데요. 관군은 한마디도 못한 채 그대로 물러났죠. 결국 태영은 재판에서 자신의 무죄를 증명해야 하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박준기와 김낙수가 자신에 대해 무고를 행한 이유를 밝혀내야 하는 것이죠. 어쩌면 태영을 죽이려고 마련한 자리가 박준기와 김낙수의 무덤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청수현에는 이번 사기 사건을 조사하기 위해 이충일의 아들 덕훈이 어사로 내려왔는데요. 이는 임금이 직접 내린 지시이죠. 도겸은 현재 홍문관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요. 이 자리는 임금을 가까이에서 보필하는 자리이죠. 즉, 임금을 직접 대면할 수 있는 자리인 것입니다. 태영은 청수현에서 벌어지고 있는 대대적인 사기 사건에 대해서 도겸에게 전가를 넣었는데요. 이 사실을 접한 도겸이 임금에게 고한 것이죠. 그래서 관찰사로 있던 허종문이 박준기에 대한 비리를 조사하기 위해 덕훈을 어사로 내려보낸 것입니다. 허종문은 이미 모두 알고 있는데요. 좌상의 곡간지기가 박준기라는 것을 말이죠. 그리고 그가 좌상을 등에 업고 백성들에게 사기를 치고 있다는 사실까지 모두 알고 있죠. 나라의 근간을 바로잡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박준기를 잡아 좌상까지 처리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동안 박준기는 너무나 많은 악행을 저질러 왔는데요. 그에게 이용당하고 버려진 이도 한둘이 아니죠. 그중 대표적인 이가 바로 이충일입니다. 그는 박준기에게 이용당해 관직을 삭탈당하고 한직으로 내려왔었는데요. 그는 이충일을 또다시 이용해 운봉산에서 금을 채굴하려 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것 또한 문제가 되자 자신은 모르는 일이라고 발뺌을 하면서 이충일이 위기에 처했던 것입니다. 이 일로 김씨 부인이 생을 마감하려 했었는데요. 이때 도와준 이가 바로 태영이었던 것입니다. 성규진을 죽게 한 원수 같았던 이충일을 살려주고 집안의 몰락을 막아줬죠. 이충일은 현재 한양에 거주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괴질에 걸려 위험한 상황으로 보이죠. 그는 자신을 찾아온 아들 덕훈이에게 지난 세월에 대해 한탄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조사받을 당시 박준기의 이름을 말했어야 한다고 말이죠. 그것이 너무나 한탄스럽다고 말합니다. 아마도 박준기의 범죄를 밝히는데 결정적인 증언을 하는 사람이 이충일이 아닐까 생각되는데요. 나라에 신고도 하지 않은 채 금을 캐는 것은 불법이죠. 사형에 처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현재 일부 지역에서는 괴질이 돌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런데 돈의 눈이 먼 박준기가 모든 약재를 사들이고 있는 상황이죠. 게다가 괴질이 돌고 있다는 소문까지 퍼뜨리는데요. 이것을 이용해 약재를 비싸게 팔아 이윤을 보려 한 것입니다. 이렇게 부정부패한 관료가 관직에 앉아 있으니 백성들이 고통스러운 것이죠. 만수삼 사기 사건 중심에는 허순 선생이 있었는데요. 승위와 좌수는 허순을 잡기 위해 투기판을 벌였습니다. 드디어 사기꾼을 잡게 되었는데요. 그런데 이게 어찌 된 일일까요? 알고 보니 누군가 그를 사칭해 사기를 벌였던 것입니다. 이 말인즉슨 누군가 작정을 하고 사기를 쳤다는 것이죠. 문제는 이러한 사기가 청수연에서만 벌어진 것이 아닌데요. 사례는 조금 다르지만 비슷한 사기 사건이 타 지역에서도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죠. 그렇다는 건 이 역시 배후에는 박준기가 있을 확률이 높아 보입니다. 박준기는 도대체 얼마나 많은 악행을 저지른 것일까요? 그의 끝이 다가오는 것으로 보아 소해의 끝도 보이는 것 같습니다. 박준기가 저질러온 큰 죄상만 해도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금광을 불법으로 운영한 일입니다. 두 번째는 국민들을 상대로 대대적으로 사기쳐 자신의 곳간을 채우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괴질이라는 전형병을 이용해 약재를 비싸게 팔아 자기 배를 채우려 했던 것이죠. 결국 이 모든 것이 결국 나라의 근간을 흔드는 죽어마땅한 범죄인 것입니다. 13화에서 김씨 부인은 태영이 노비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감추어줬는데요. 오히려 그간의 사정을 들은 김씨 부인은 눈물까지 흘리며 자신은 못 들은 것으로 하겠다며 눈감아졌죠. 또한 태영이 노비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손녀로 받아준 한씨 부인에 대해서도 감탄했는데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제 한씨 부인은 등장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13화에서 사망한 것으로 나왔기 때문이죠. 태영이 구더기가 아니라고 증언을 해주는 사람이 한씨 부인이 되지 않을까 기대를 했었는데요. 그렇다면 이를 증명해주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될 것으로 보이죠. 어쩌면 소혜가 데리고 있는 노비 두 사람이 구더기가 아니라고 증언을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태영은 소혜와 함께 온 노비들을 보며 너무나 반가워했는데요. 그런데 기쁜 마음도 잠시 자신으로 인해 장애까지 얻게 된 사실에 오열했죠. 그들에게 개죽에 대한 정보도 물어봤지만 별다른 소득이 없었습니다. 어쩌면 박준기와 김낙수 범죄가 낱낱이 밝혀지면서 그들 노비를 태영이 데리고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현재 승위 또한 추노꾼을 풀어 개죽을 찾고 있었는데요. 소혜도 구더기를 잡기 위해 개죽을 찾는 것으로 보입니다. 만일 소혜가 개죽을 먼저 찾게 된다면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알 수 없는데요. 그는 노비들이 구더기를 도왔다는 이유만으로도 그들에게 잔인한 짓을 했죠. 남편은 혀를 잘라 말을 못하게 만들고 부인도 다리를 절게 만들었는데요. 그렇다는 건 개죽이에게는 더 악랄한 짓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결국에는 승위가 먼저 찾아내지 않을까 싶습니다. 태영이 재판받는 장면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돌을 던졌는데요.
결국에는 이돌이 박준기와 현감에게로 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거기에는 소해도 포함되어 있죠. 태영은 소해가 노비들에게 한 악랄한 짓을 세상에 낱낱이 밝힐 것으로 보이는데요. 사람들은 그에게 혀를 내두를 것으로 보이죠. 또한 태영 자신이 재판장에 서게 된 이유에 대해서도 낱낱이 밝힐 것으로 보이는데요. 사기 사건의 피해자들을 변론하는 것을 막기 위해 자신을 모함한 것이라고 말이죠. 태영의 도움을 받은 사람들이 많기에 증언의 줄이는 많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아마도 대표적으로 김씨 부인과 홍씨 부인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들은 모두 태영으로부터 목숨을 빚진 사람들이죠. 그리고 태영이 진짜라는 것을 증언해주는 사람은 한 번도 등장하지 않았던 숨겨진 오라버니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결국 최종 결말에서는 태영이 무죄를 선고받으며 해피엔딩으로 끝나게 될 텐데요. 아마도 소해가 데리고 있던 노비와 계주까지 모두 자신의 집으로 데리고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모든 이에게 선을 베풀었던 태영인데요. 결국에는 고스란히 돌려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 좋아요는 언제나 제게 큰 힘이 됩니다.